금감원에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들 채권 주심하는 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 채권 주심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핸드폰 가지고 생활하는 게 조금은 더 유지가 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결국 핸드폰까지 차단되면 그 사람은요, OTT 못 보죠. OTT 뭐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이런 거 못 볼 거고, 사람들하고 연락 차단되는 거고, 핸드폰으로 보는 이 온라인 포털 뉴스 이런 것들을 못 보게 되고, 실제로 거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이 무너지는, 일상생활이 뒤흔들리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핸드폰 요금 뭐 30만원 미만까지 연체가 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상당 부분이 다 이제 끝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신용카드 맡겼을 거고, 집에 가면 뭐 핸드폰 요금만 연체됐겠습니까?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연체됐을 가능성 크고요. 지갑 열면 지갑에 돈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고, 사실상 그냥 반유령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공공하게 빈곤하게 살면 삶의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뭔가에 도전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져서 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다니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옮기든 음식 배달을 하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힘들겠다, 이런 류의 일을 하는 분들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입 다물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들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생기죠. 왜겠습니까? 저게 결코 수월한 일도 아니고 결코 남들이 우러러보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점은 개의치 않고 무던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인생의 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고 되게 멋있게 보이고 되게 폼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구슬땀 흘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고수들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고 우리들의 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떴는데 주변 거리가 되게 깨끗하다라는 건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청소해서 거리를 청결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길을 다니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급히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찰이든 아니면 소방대원이든 뭐 여러 이 국가 관련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것, 그분들이 또 우리의 삶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저 묵묵히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그저 나의 일이다,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요금 30만원 미만이 장기로 연체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영업을 해서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제각각 사정은 다 다를 겁니다만은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매우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빈곤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까? 가족이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 넘어진 상태로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놔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 우려,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눈앞에 있는 어떠한 일이 되었건 간에 몰입하고 좀 집중해서 이 답답한 마음들, 이 궁지로 내몰려있고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헤쳐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겁이 되게 많이 납니다. 저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이 어려웠었다,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인생의 나름의 그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남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때는 참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수월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참 많이 막막하고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수월하게 벌 수 있다, 한 가지 일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냐, 추가로 장사를 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도 한번 시작해보라,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모라고 할지언정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진짜 좋은 기회를 줘도 내가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한데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 기회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삶을 좀 잘 살피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저 다들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이 뛰어들어서 그걸 하려고 마음 먹다가는요, 남들은 다 잘되고 나만 몰락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들 다 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들어가서 나도 먹어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까불면요, 그러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2016년, 17년, 18년 이럴 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2022년, 23년, 24년 이럴 때 집을 산 사람들은요, 완전 꼭지에서 사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더 큰 일을 벌려서 큰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몇만 원도 없는 되게 서글픈 어려운 현실로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자만하거나 함부로 과시하거나 함부로 폼 잡고 설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분수를 잘 지키고 최대한 눈높이도 낮추고 낮은 자세로 지내는 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